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착수! 이재명을 외치면 탄핵을 탄핵. 황교안 탄핵. 성남시장님입니다. 그 마이크를 바로 바로 1층으로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승희 국회의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인 황교안이 교활하게도 특검 연장안을 승인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어떻게 할까요? 황교안을 탄핵하라! 황교안이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는 바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황교안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연장안을 그야말로 거부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 아니었습니까? 황교안은 박근혜가 탄핵 의결되는 날 함께 사퇴하든지 또는 탄핵돼서 집으로 갔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때 해임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사퇴시켰어야 되는데 살려놨더니 결국은 부패 기득권자들이 다시 기득권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총대를 부러뜨려 줘야겠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동안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단 한 번도 복귀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4.19 후에는 박정희의 이름으로 복귀했고 5.18 후에는 전두환이 복귀했고 87년 민중항쟁 후에는 노태우의 이름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2017년 촛불혁명이 성공할 그 즈음에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복귀를 막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했던 민주공화국,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 인권과 복지가 넘쳐나는 그런 민주공화국 우리 손으로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왜요?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아, 별로 안 길어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네. 지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네. 죽겁니다. 박근혜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공범이라고 그러지 않았다. 탄핵해야지. 귀를 넓게 이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았어요. 네. 우리 지나가시다가 지금 금방 오시는 바람에 얘기를 다 못 들으셨던가 봐. 아니, 황교안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서 탄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탄핵이 아니라 해임 결의안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합니까? 국민이 합니까?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뿐이고,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도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탄핵을 국회가 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승복할 겁니까?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 박근혜를 탄핵하고 박근혜를 퇴진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가 승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승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싸워서 끝까지 박근혜를 탄핵하거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범이고 탄핵 또는 사퇴되어 마땅한 황교안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특검 연장안을 승인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즉시 황교안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이 99.99% 탄핵안이 특검 연장안을 거부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집권상정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회는 특검 연장안을 집권상정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는 의무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지나가는 분 때문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4.19 후에 5.18 후에도 87년 대항쟁 후에도 기득권자들은 이런저런 이름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기득권자의 자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고 한 번도 이 나라에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나 자신들이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탄핵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믿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면 국민이 따라야 된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정치인들은 승복을 약속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뜻에 어긋난 그 결정을 왜 승복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기 계신 우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머리는 박근혜고 머리카락은 최순실이고 몸통은 새누리당입니다. 이 몸통의 새누리당을 실제로 조정하는 실제 권력자는 누굽니까? 재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 권력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검은 돈을 제공하고 정치인들을 손으로 주물럭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박근혜는 퇴진으로 탄핵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해산으로 해체로 책임져야 합니다. 재벌은 이재용의 구속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재벌들은 지금까지 범죄 행위로 여러분이 낸 아까운 국민연금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재벌 대기업들을 범죄 행위에 동원해 가면서 얻은 그 막대한 3조 원이 넘는 직접적 이익과 그원에서 얻은 삼성 대열기업 전부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10조 원이 넘는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하고 몰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세상 천지에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그 범죄자가 갖도록 방치합니까?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삼성이든 최순실이든 박근혜든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처벌돼야 할 범죄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반드시 법률을 만들어서 전액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 다수 국민들이 특정 소수의 엄청난 재산 형성을 축적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도둑놈도 도둑질을 한 물건은 뺏어야 합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빼앗아야 다시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불법적 수익을 얻으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죄 수익 환수법을 만들어서 삼성, 이재용, 재벌 기업, 재벌 가문들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치인들의 불법 수익을 반드시 환수합시다. 여러분 오늘 급조된 촛불 집회인데 힘드시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정의가 넘치는 나라,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힘약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패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던 구태 기득권 세력들과 결코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자들은 반드시 청산하고 성실하고 열성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새 나라,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희생되는 나라가 아니라 재벌 강자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희생되는 나라가 아니라 재벌과 경제적 강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재명 그만하고 황교안을 탄핵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요즘 실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단 한 개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법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기로 만들어진 노동법이 있습니다. 이 노동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와 사업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때는 보수의 1.5배를 즉 50%를 더 주고 써라. 그리고 52시간을 넘겨서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52시간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354만 명입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이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법에 어긋나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 354만 명이 무려 33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54만 명에게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도록만 정확히 규제해도 33만 개의 일자리가 곧바로 생겨나고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의 3분의 1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서면 분명히 월급의 50%를 가산해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5배가 아니라 0.8배만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급은 최저한으로 해놓고 보수를 전부 다 상여금으로 지급한 다음에 초과 근로수당은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월급의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0.8배를 줘서 8시간 일시키는 것보다 더 싸게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노동부가 노동 현장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만 철저히 지켜서 일할 경우에 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만큼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새로 뽑으면 무려 일자리가 269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길은 30대 재벌 기업의 770조, 무려 국민 1년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몫이, 즉 가계소득이 과거의 국민 총소득의 80%에서 지금은 무려 70%를 넘어서서 62.8%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몫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줄어드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결국 경제는 침체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초대기업들이 너무 심하게 쌓고 있는 초과 소득을 세금으로 일부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재분배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구매력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구매력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서 국민들의 유효수요 창출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왜 정부는 하지 못합니까?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작동되어야 될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이 강자의 편을 들어서 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즉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듭시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과거의 80%는 아니더라도 국민 총소득의 70%까지는 몫이 늘어나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동 탄압이 아니라 노동 지원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책이 대전환을 이루고 강자에 불붙어서 약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진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100%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깝게는 황교안이 탄핵되고 조금 뒤로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그 이전이라도 사퇴당하고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가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날까지 열심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또. 네. 야, 오늘, 아니요,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다 연습 끝나고 나면 사진 같이 찍으시게요. 근데, 예, 유승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저는 성북갑입니다. 전 최고위원을 한 유승희입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왜 모이셨습니까? 그렇죠? 예, 내 마음과 똑같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너무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바로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적폐청산,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바라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시장.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제가 지지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재명 사랑합니다. 예, 이 자리에 그리고 다 모이셔서 촛불을 들고 함께 같이 이재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오십시오. 네, 대통령 주위로 사진 찍게 모여주십시오. 근데 네,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조심조심해서 모여주십시오. 되는 날 함께 사퇴하든지 또는 탄핵돼서 집으로 갔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때 해임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사퇴시켰어야 되는데 살려놨더니 결국은 부패 기득권자들이 다시 기득권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총대를
부러뜨려줘야겠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동안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단 한 번도 복귀에 실패한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승기 국회의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인 황교안이 교활하게도 특검 연장안을 승인 거부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4.19 후에는 박정희의 이름으로 복귀했고 5.18 후에는 전두환이 복귀했고 87년 민중항쟁 후에는 노태우의 이름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2017년 촛불혁명이 성공할 그 즈음에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복귀를 막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했던 민주공화국,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 인권과 복지가 넘쳐나는 그런 민주공화국 우리 손으로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어떻게 할까요? 황교안을 탄핵하라! 황교안이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는 바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황교안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연장안을 그야말로 거부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 아니었습니까? 황교안은 박근혜가 탄핵 의견 다음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착수! 이재명을 외치면 탄핵을 탄핵. 황교안 탄핵. 성남시장님 모셨습니다. 그 마이크를 바로 1층으로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그